자, 일반 유통 물류 일반 관리 우리가 7회 모의고사로 갑니다. 7회입니다. 7회 모의고사.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1회 때부터 5회까지는 좀 이렇게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다뤄드렸고요. 그 다음에 6, 7, 8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색깔이 약간 그 기출에 대해서 이 출제위원에 대해서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출제위원 자격이 있는데요.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 판도를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다는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회 때부터 5회까지가 약간 좀 유사한 것들이 많고 6, 7, 8회가 좀 유사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틀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볼 수도 있어요. 7회 때 우리가 7회 6회랑 좀 우리가 연관시켜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좀 가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1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공식과 비공식이라는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교 문제가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을 보시면 4번이 먼저 정답입니다. 자,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이성적 관계 또는 단체적 접촉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잖아요. 비공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약간 감성적인 게 많죠. 공식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단체보단 개인적인 접촉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번의 공식적인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구성 요소 간의 합리적 관계 패턴을 공식적으로 합리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고, 그 구성함으로써 이제 조직이 공식 조직이 그다음에 그 기능의 문화와 지위 형성, 직위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의 한계 등을 이제 명시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3, 4, 5는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은 이제 소집단 성질을 띠죠. 조직 구성원들만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연히 4번이 감성적이고 개인적 접촉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비공식적인 가치관, 규범, 기대 및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도 우리가 이제 이것도 별표 표준 하나씩 있는데요. 자, 일단은 유통에 대해서는 정보 유통은 일단은 물적 유통은 물론 상적 유통이 당연히 물적 유통은 물론 상적 유통에서 당연히 생겨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유통 활동은 이제 상적 유통, 물적 유통, 정보 유통으로 이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 유통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 유통은 물적 유통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정보 유통은 물적 유통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완전히 틀린 것은 이제 그 정보 유통은 상적 유통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물적 유통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냐면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재화 서비스를 이전시키는 하나의 장소 우리가 효용, 시간 효용, 소유 효용 이런 것들을 창조하고요. 유통이란 이 물리적 또는 사회적인 물건의 흐름에 관한 경제 활동이다. 그다음에 4번 유통은 이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활동이므로 거시경제 및 국민경제적인 시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에게 소비자까지 사회적 유통과 이동을 나타나고, 자, 물류는 이제 어때요? 장소적 조정이나 시간적 조정, 수량적 조정, 품질적 조정, 가격의 조정 등이 또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중 관료제 조직관에 대한 내용이 다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5번입니다. 관료제 조직은 작업성의 유동성을 보장한다. 각 사람들의 직무를 명백한 가부는 세분화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적인 요금이 관심이 조직 활동과는 완전하게 분리되겠죠. 그 다음에 선발 및 승진 결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자질, 능력, 업적 등에 또 근거를 하겠고요. 조직 내의 경력 경로를 제공해서 직장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적인 특성 기호 등이 개입되지 않도록 동일한 제재 및 강제력을 또 적용합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다음 이제 4번은 우리가 뭘 냈냐면 이익 분배제라는 걸 냈어요. 시험 문제. 이익 분배제. 자, 이거는 이제 그 노사 간의 계약에 의한 기본 임금 이외에 기업 조직의 각 영업기마다 결산이윤의 일부를 조고문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익 분배죠. 그럼 조고문은 이익배당 참여권 및 분배율을 근속연수와 연관시켜서 조고문들이 장기 근속을 또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장기 근속을 하는 것이 장기 근속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래서 구성원은 이익배당 참여권 및 분배율을 근속연수와 연관시킴으로써 조고문들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가 없다는 게 유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2번 자신의 이윤에 대한 배당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에 집중하고 능률 증진을 또 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간에 또 협동 정신을 고취하고 강화시켜 우리가 도사 간의 관계 개선을 또 도울 수 있고 또 회계 정보를 적당히 처리함으로써 기업 조직 결과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우리가 있으므로 또 신뢰성이 낮아지긴 합니다. 이익 분배는 결산기에 가서 확정되는 관계로 구성원들이 작업 능력에 대한 자기 또 감소될 우려가 또 있겠죠. 자, 5번은 이제 태도의 변화 과정입니다. 태도의 변화 과정. 자, 그럼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그래서 이제 태도의 변화 과정은 자, 해빙이에요. 해빙 단계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변화. 변화 단계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재동결. 이렇게 되는 거죠. 해빙, 변화, 재동결. 그죠? 그래서 해변제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순서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4번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문이 길면서 이런 것들이 좀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기사의 내용을 읽고 밑줄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갑니다. 하여튼 읽어볼게요. 이 친일 잔재에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정치권 한껏 차례해야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친일 잔재 정산을 주장해왔던 세민년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정작 본인의 석박사 논문에서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해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자격에서 제출했음이 드러나 6월 4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5일 국내 유일의 연구 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3월경 김상곤 예비후보의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단서를 제보받아 본격 검증에 착수하는 결과 현재까지 석사 논문에서 130여 군데, 박사 논문에서는 80여 군데에 달하는 대규모 표절을 확인했다. 그래서 김상곤 예비후보의 학위 논문들에는 국민 표절에도 물론 있지만 일본 표절의 물량이 그야말로 압도적이며 석사, 박사 논문을 불문하고 동일한 짜집기 표절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게 된 김상곤 예비후보는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의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일본의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동대학원에서 1992년, 자 이거죠.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의 하에 소련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으로 역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쪽은 모두 최종태 교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에 대한 기업. 자, 논문 표절에 대한 게 굉장히 좀 그냥 이슈가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게 요즘은 이제 표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돌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또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주의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등한 소득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죠. 평등한 소득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2번이 틀렸죠. 소득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가 틀렸죠. 일단 독재 정권의 출현이 또 야기될 수가 있고요. 개인에게 있어서 선택자의 제약이 따르게 되고 사익 및 공익의 일치화가 되며 계획의 비식축성으로 인해 오류의 자동적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평등한 소득 배분이 또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7번은 인사고가인데 요거는 한번 별표를 한번 쳐놔보세요. 요새 또 인사고가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는데요. 인사고가입니다. 그 인사고가의 방법 좀 성격이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5번은 전통적인 우리가 고가 방법입니다. 근데 4번은 우리가 현대적 고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4번 정답입니다. 4번. 4번은 행위기준 고가법은 현대적 고가예요. 근데 서열, 대조, 강제활동, 기록법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전통적이다. 이게 약간 갈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서를 보시고 현대적이냐 전통적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도 우리가 이런 또 8번에 또 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연공급입니다. 연공급.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공급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동일 직무에 어떻습니까? 동일 임금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 틀었냐면 2번이 틀었죠. 그래서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의 지급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공급은 동양적인 기업 풍토에서 질서 확립과 사기 유지에 유리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전문 기술력의 확보가 곤란하며 노동자의 생활 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기속 이익을 또 제고할 수 있죠. 자, 9번 갑니다. 자, 9번 가시면 다음 지문의 내용에 설명하시다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걸 얘기하냐. 자, 노동조합이 여러 형태가 있죠. 그래서 9번은 정답은 클랩 유니온인데요. 이게 직업별 노동조합이에요. 직업별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이제 기계적인 생산 방법이 도입되지 못하던 이 수공업 단계에서 산업이나 또는 기계에 관련이 없이 서로 동일한 직능에 종사하는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초월하여 노동자 자신들의 직업적인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배타적인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노동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 확보 및 노동력의 공급 제한을 기본 방침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가입에 의해서 제한됐다. 그래서 직장 단위의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실직을 했다 하더라도 조합의 가입은 가능하며 현 조합들은 실업도 예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타 직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며 전체 노동자들에게 대한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직업별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으로 가죠. 10번은 자, 별표 표시 하셔야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아,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구나. 당연히 경제적 주문량은 한문인제 배정이 됩니다. 주문량. 그래서 EOQ라는 거죠. 앞서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회 때 한번 제가 다뤄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 적정 재고를 따지기 때문에 품절 및 과잉 재고는 허용되지 않겠죠. 말이 안 됩니다. 이번이. 그래서 허용된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제품의 수요와 일정하고 균일하다. 조달이 일시에 이루어진다. 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조달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준비와 재고 유지가 일정하다. 재고 유지면 평균 재고의 기초를 둔다.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 별표 표시를 하시면서 자, 우리가 정성적인 수요 측과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델타입법은 자, 어떻습니까? 이건 생산 예측 방법에서 앞쪽에서 이제 제가 정성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물론 수요 예측과 같이 말씀드렸지만 정성적인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과적이 아니에요. 인과적이 아니라 정성적이다. 여기서 보십니다. 그래서 얘는 그 1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얘는 가능성 있는 미래 기술 개발 방향과 시계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집단의 의견들을 조정 및 통합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회합 시에 발생하기 쉬운 심리적인 편견 배제가 가능하며 해답자들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성적이다, 그죠? 대일정에서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1번 문제가 좀 연결돼서 좀 우리가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자, 또 4번.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감정적 관계, 개인적 접촉. 1번과 좀 유사하죠. 그래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내다 보면은 물론 뭐 여럿이서 이제 내다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여럿이 출제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는 이제 제가 전반적인 4과목을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힘들었고 과정이 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또 제가 또 추가적인 예물 또 해서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타 과목도 아니면 타 자격증도 이 최종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분의 교수님들 모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의견도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보통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유통관리사, 또 물류관리사, 또 다른 또 있지만은 거의 이제 한 번이 이제 모의고사를 좀 거의 내시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다 보니까 좀 이중이 됐던 거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13번 갑니다. 13번은 자, 이거 별표 쳐놓아야죠. 자, 하여튼 뭐 이런 단어, 경제적 주문량, 그 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 이런 거 딱 나왔다. 이거는 맨날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자체가 이제 물류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저스트 인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 말이 안 맞죠. 이 개념은 모든 부품과 재료가 생산된 제품이라고 보고 어떻습니까? 수송비를 계산하거나 징수하기 위해서는 멈출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이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자체는 이 비용의 증가, 재고로 인한 기회비용을 증가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선진국의 물류 시스템에는 형식적인 접근법인 무재고 생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품과 재료가 생산 과정품, 우리가 WIP라고 하죠. Work in Process를 즉 제공품이라고 보고 수송비를 계산하거나 징수하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이 용납하지 않죠. 말이 안 됩니다. Just in time이잖아요. 그럼 1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Just in time은 자재가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동한다. 적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3번 교환관계, 이 저스트 인 타임의 교환관계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엔지니어링, 구매 생산 자재 관리, 그리고 마케팅 시스템을 통합해서 부품과 재료의 원활한 흐름을 달성한다. 맞고요. 기본적인 목적은 이 경로의 생산과 운송 시스템 전반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홀류 생산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리드 타임 단축이죠. 앞쪽에서 리드 타임 단축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납기 준수, 재고 감소, 생산성에서 불량 감소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유한한 자원을 절약하는 사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멈출 수 있다라는 자체는 틀렸죠. 그래서 답은 좀 쉽게 좀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면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예요. 사전에 전화를 해서 협력을 얻어야 하고 면접을 해야 되니까 조사 대상이 시간에 맞춰 일정을 잡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3번, 이건 뭐 상식적이죠. 절차가 상당히 단순하고 용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연구자와 응답자 서로 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또 수집하는 방법이 의미하고 타인에 대한 영향의 배제가 가능한 조사 방법이고,
응답을 표준화해서 비교하시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또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것들이니까 염두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신경향 문제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15번은 우리가 총괄이라는 우리가 생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에 결정 변수가 있습니다. 결정하는 변수다. 뭐 어떤 게 있냐? 일단은 뭐 생산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니까 생산율의 조정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그 다음에 노동 인력을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 변수예요. 그래서 찾아낸다면 우리가 어때요? 리을, 노동 인력의 조정, 그 다음에 미음, 생산율의 조정, 비읍, 재고의 수준, 이렇게 가야 되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16번. 자, 우리가 그 임금제도에서 또 나왔네요. 앞쪽에서 임금제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16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얘의 용어는 수능 임률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딩 어떻습니까? 스케일 웨이지 플레인입니다. 그래서 기업 조직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변동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수능에서 그 변동 임금률도 자동적으로 변동 내지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 제도는 기업 조직의 경우에는 조급은행에 대한 임금률을 일정한 수준에 고정해 놓고 임금과 관련된 물가의 변동, 기업의 성세가 있을 때 이 같은 현실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바뀌는 수능 또 임률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17번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랭킹 메소드라는 자체는 서열법입니다. 17번이 서열법을 냈는데요. 서열법이죠. 이 서열법과 관련된 것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서열법은 절대적 성과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성과 차이는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는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서열법은.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평가가 또 가능하죠. 서열 각 따지니까. 평가 대상의 직무수가 많으면 활용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시의 평가자의 주관이 또 개입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 같은 것도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자, 판매 시점 관리. 그래서 포스는 우리가 유통에 대해 유통 정보에서도 우리가 많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남들이 이거 나왔구나, 포스 또. 그래서 포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건 우리가 유통 정보에서 좀 많이 다뤘죠. 그래서 18번은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해놨어요, 제가 문제를. 1번입니다, 1번. 자, 이 순서 없이 나열됐는데 그 자체적으로 이제 순서를 본다면, 자, 일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 오브 세일즈, 우리가 판매 시점 관리에 판매 시점의 정보를 즉시 입력할 수 있게 고안된 바코드의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바코드 리더로 제품의 바코드 판독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코드 정보를 또 스캐너가 인식해서 이를 중앙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판매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 리더의 제품의 바코드를 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순서죠. 근데 판독한 자를 이제 호스 터미널에 입력을 하게 되면 호스 컴퓨터로 자료 송신합니다. 그러면 터미널로 재송신함과 동시에 체인본부로 송신이 되죠. 그래서 호스 터미널의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순서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은 별표 표시를 우리가 한 2개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호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별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 생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이제 각각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단어를 한번 찾아주시면 돼요. 자, 19번 이렇게 하면 갑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기억에 중단이 없이 지속적으로 가동 생산한다. 그러면 중단이 없다. 아, 이건 연속이구나. 이런 거. 중단하지 않는다. 지속적이다. 단어를 찾아내시는 거죠. 그 다음 니은번은 일정 크기로 루트를 설정해서 작업 실행 및 작업 중단을 반복한다. 야, 반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자격증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이게 뭐 글씨가 연속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거 반복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객관식이. 그 다음에 그 주문된 제품의 수량 및 납기 등에 맞춰서 생산하는 방식 단속입니다. 단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연속은 중단 없이 지속적. 연속 지속.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동 생산되는 방식이고, 반복은 일정 크기의 루트를 설정해서 작업 실행 및 작업 중단을 반복한다. 반복 나오죠. 단속이라는 것은 주문된 제품의 수량 및 납기 등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연속 반복만 알아도 문제를 맞힐 수 있죠. 연속 반복.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맞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20번 갑니다. 노동조합이 또 나왔네요. 다음 중 노동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자, 일단은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 또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출제가 요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와 앞서서 우리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그런 그 이득이 되는 점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고르는 거였는데, 자, 간에 우리가 당연히 지배관계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종속,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대등 관계로 가자. 당연하겠죠, 이거. 그래서 변화시키는 역할을 또 수행하겠죠, 노동조합이. 그래서 뭐 정답은 좀 당연히 답이 보이실 거예요. 5번이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지배관계를 대등관계가 아닌 종속관계다. 자, 종속이 상한데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관계로 가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보십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그 다음에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다. 정확하죠. 자, 이 집행기관은, 집행기능은 이제 경제활동기능, 단체교섭기능, 그 다음에 정치활동기능 등이 있죠.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참모기능은 기본기능 및 집행기능 등을 이제 보조 또는 참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자, 이 노동조합은 국가 역사적 시기 및 이념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1번에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1회 때서부터 5회 때까지는 반복적인 게 많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1번이 프렌치와 레이브는 개인이 갖는 권력의 원천을 5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5가지 말하는 권력의 원천은, 자, 앞쪽에서 먼저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은 이제 찾는 거지만 거기서 아닌 거 찾았지만 뭐 중거적 파워 뭐 이런 것들, 또 강압적, 보상적 파워 앞쪽에서 문제 다 풀어봤죠. 그래서 보상적 파워, 그 다음에 강압적, 그 다음에 합법적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중거적, 그 다음에 전문적인데, 노린 건 이거죠. 권력이니까 자율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율적인 권력이라는 건 없죠. 자율적은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어떤 것을 찾아낸다는 자체를 세부적으로 낼 수가 있지만, 어때요? 이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찾는 아닌 걸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6, 7, 8 자체는 문제 자체가 좀 외적인 게 나올 수 있다. 예전보다. 그걸 갔는데, 자, 이건 어때요? 공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2번도 당연히 별표 표시를 하셔야죠. 왜요? 또 나왔잖아요. 에도크라시가.
에도크라시가 또 나왔기 때문에 별표를 찾아야 됩니다. 자, 또 출제되는구나.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 관료제 구조와는 달리 뭐 융통적, 적응적, 혁신적 구조를 지닌 특별 임시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는 에도크라시를 다양한 전문 기술을 가진 비교적 이질적인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가 빠르고 적응적이며 임시적인 체계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다음 중 임시조직 및 특별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평상시에는 조직이 일정한 형태로 움직이다가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빨리 구성할 수 있는 우리가 형태를 에도크라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출제가 많이 됐었죠. 앞쪽에서 꼭 체크하시고요. 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제 뭐 EOQ라든지 포스 이런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키워드예요. 기출문제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런 것도 이제 유통관리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어차피 뭐 이 문제 자체가 출제해온 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틀리긴 해요. 그렇지만 이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빗나가 버리면 완전히 실패가 되거든요. 그죠? 그게 좀 어려워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솔직히 뭐 물류관리사보다 유통관리사가 약간 조금 문제 자체가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 이 난이도가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주는 건 별표치라는 것은 거의 나온다라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3번도요. 자, 어떻습니까? 조직에 대한 것을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가로쳐 놓고 이건 무슨 조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23번의 정답은 4번이 팀제 조직으로 볼 수 있어요. 팀제 조직. 그래서 이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게 되는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과를 높일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해서 높이겠죠.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탄력적인 그때그때 반응할 수 있죠. 구성원들에 대한 창조적인 학습과 인재 육성이 가능한 형태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경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소수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책임을 공유하고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평적인 조직이다. 특히 어때요? 능력 및 적성에 의한 탄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틀린 건 비탄력적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인재를 운영해서 동등한 책임하에서 구분되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 형태는 뭐냐? 그럼 팀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24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X이론과 Y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번은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X이론은요,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조직 욕구에 무관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걸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3번, 타인중심적이고 조직의 요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관심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무관심. 이게 X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X이론은 변화에 대해서 좀 싫어하여 저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자기중심적이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한다. 자기중심적이고 조직 요구에 좀 무관심한다. 양심도 없고 책임지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다. 지시에 따른 걸 좋아하는 경향을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이론에 대한 거는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가시면 다음 중 이 조직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우리가 정태적 균형을 추구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태적이라는 것보다 정태적은 정제된 건데 항상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경직됐다고 봐야 되는데 신축성 있게 대응하려면 항상 동태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 요건에 따라서. 그래서 정태보다는 동태로 고치셔야 돼요. 성장과 변화에 대응을 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대응을 해서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 균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분으로서의 목적과 이익 달성을 위한 직위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의식적으로 조정된 직능의 체계이다. 맞고요. 조직은
투입, 산출, 피드백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개방체계입니다. 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독립된 체계화된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고요. 개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 체계이며 조직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분적 목적을 가진 하위 체계들을 구성된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정태적이나 동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회 때 모의고사는 조금 구성을 그래도 좀 적중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82페이지에 가서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약간 좀 실수한 문제, 두 문제를 냈다는 자체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꼭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식 조직과 비공식은 이제 구성원들의 감정적 관계 및 개인적 접촉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 그러니까 정보 유통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정보 유통은 이제 물적 유통으로 이제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보시고 뭐 다른 것들은 자, 4번 정도? 이익 분배제라잖아요. 이익 분배제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만큼 노사 간의 계약에 의한 기본 임금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윤을 또 종업원에 부가적으로 지급하니까 장기 근속을 하죠. 이런 것들 넘겨보세요.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은 7번 같은 거 인사고가. 그래서 인사고가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전통적과 현대적으로 나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3번이죠. 저스트 인 타임은 멈출 수가 없다는 자체 2번이고요. 넘기시면 이제 어때요? 어떤 정도? 18번 포스 시스템 나오죠. 운영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생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 21번에 이제 권력에 대한 원천은 권력이니까 자율적 권력이 아닌 1번이 정답이고, 자, 22번은 에드크로시 또 나오죠. 에드크로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23번은 팀제 조직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 그 정도만 염두에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8회를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